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출신 농수산인 박차양 의원입니다. 매년 9월에는 태풍에 맞아서 일수지원 한 해 농사를 마치곤 했는데 올해는 무난히 지나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정지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정과 경주관광관리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하는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먼저 경주시 45년 수건 사업인 시내공과 또 불국사 구정동 일대의 고도완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주년 인터뷰를 보니까 지사님 지구 11바퀴인 44만 킬로를 달리셨더라고요. 전에 김관용 지사님보다 1년에 한 5, 6만 킬로를 더 달리셔서 또 하늘길도 열었고 또 경북 강력으로 또 경제 난제를 해결하고 경북의 지평을 열었다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 요새 도청 직원들 반값도 급등했고 방과하기 어렵다고 차라리 대구서 출퇴근하는 게 더 흘리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대구 지금 팔고 온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인건이 강산들이 좀 들어서 반값이 좀 올랐는데 전국 평균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오르네요. 참 우리 회사에서 한 400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도 없고 또 반값이 원룸 하나가 45만 원을 하고 통금도 70만 원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보안료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출퇴하는 통합버스가 통근버스가 정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경주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에다가 첨단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 오는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경주는 내륙도시인 줄 알고 있는데 과거의 경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한 1300년 전에 네 번째 가는 그런 4대 도시 안에 들었다 이런데 그런 도시의 감을 갖고 저는 역사문화도시 플러스 첨단도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지사님 역사문화도시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첨단 과학을 먼저 내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문체부가 하는 공모사업 관광거점도시 한시분에 500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가 저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7곳이 지정됐는데 여기도 100억씩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도 경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송천, 인천, 부산, 광주가 지정됐습니다. 또 경주 빠졌고 또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그간에 7차례에 걸쳐서 1147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지사님 폐지하셨거든요. 그때 그 엑스포 덕분에 우리가 명월산성 쪽에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뚫렸습니다. 근데 관람객이 300만, 200만 오니까 감당을 못해 뚫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엑스포를 하고 보문단지에서 불국사를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길이 또 너무 막히니까 또 4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엑스포가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엑스포가 폐지되었다 하는 것은 혹시 좀 경주 시민들이 들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엑스포는 상설하러 바뀌었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원래 아니에요. 원래 상설은 엑스포나 나들 계속 상설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지금 실전으로 운영하는 게 지사님 관람객이라든지 또 엑스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엑스포는 한마디로 엑스포
엑스포도 지금 현재 시즌으로 갈라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지금 상당히 많이 저하고 있고 그리고 엑스포가 관람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보문 단지에서 새로운 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문 관광단지 최초 관광단지고 50년 역사입니다. 거기에 상가 하남촌을 내가 가두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역수가 지워졌다. 용적률까지 변경된 아시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쪽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강포해안 관광단지 그걸 기어사 3단지로 변경해서 거기에 우리 원전 관련 연구원을 배치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대종청을 기준으로 해서 강포 하나만큼은 관광으로 좀 남겨놓자. 강포에 한다면은 관광단지대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산을 갖다가 다시 사잖아요. 그걸 해서 우리 원자력 연구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숫자 제가 강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경치 좋은 그런 우리 관광단지를 우리 그쪽에 산단지로 바꿔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또 지사님 여기 3년 인터뷰 보시면 우리 동해안 1,300리를 전국민 체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자, 우리 경주의 동해안이 세계 분면입니다. 110리 우리 경주 동해안 지금 저기 사진이 3카드 정도 나왔네요. 하나는 문고대왕 일출이고 하나는 울산과 경계한 우리 지령 바닷가고 또 지금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송대말 등대입니다. 우리 송대말 등대에 가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고위 관료들이 그 바다 안에다가 수족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로 고기를 얹어서 해놓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상절리 천년기념물도 있고 또 신라 4대 왕인 스탈레 왕이 또 우리 동해로 통해서 또 오셨다는 그런 우리 동해안이 지금 원전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엄면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보십시오. 방패장, 울성원전 4호기, 신월성 2호기, 또 우리 원전 들어오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박차영님께서 항상 연구도 많이 하시고 원전 연구단지 유치할 때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관광단지로 두지 왜 원전 연구단지가 왔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또 관광도시 또 문화도시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주는 신로환경보건 사업이 법으로 됐습니다. 경주 시민들도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법으로 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조 한 150억 정도의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들은 100억씩 기껏해야 500억 이런 것들인데 경주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단위들입니다. 물론 그걸 다 했으면 좋지만은 한 곳에 다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도 여러 시군이 있는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관광곳이 안 됐다 이래서 경주가 돼야 되지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신데 안동은 또 안동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주 시민들이 들으면은 경주가 같은 우리 경북도내 규모의 같은 크기 규모나 그보다 큰 도시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포항 다음에 경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경주 자체 예산은 20%딱 가지고 20%. 나머지는 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와 도에서 경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원전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경주는 계속 관광 개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와서 도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다른 데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신라환경 8대 기술 보건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우리 문화재 청장하고 경주시에 오셔서 그 유적 복원에 대한 그런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예산 금액까지 대통령이 확정을 지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특별금이 또 제정이 돼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경주시에 양승자 가수교라고 있습니다. 예. 네. 1,182억 원 저희들 지원했거든요. 왼쪽으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에 1,420억. 그래서 그게 무려 2,602억을 지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양성자 가속회 할 때 방 회장이 돌아가면서 국가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부지를 제공해라. 이거 다 부지값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연구단지도 부지값이고 그 돈들을 시설할 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양성자 가속기도 원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한 5천억 정도 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역할을 하려고 보고 화학의 방사능 가속기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방사능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가 입탁하는 자체가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단지는 사실상 정말 어렵게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인데 현재 우리가 당 부지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나라에서 이제 SMR을 만들 건데 만들면은 그 연구를 네. 하고 나면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완전히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과 또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국가가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라면 지자체에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 회장님 지시한 데처럼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600억이라는 이런 큰 돈을 저희들이 사실 이게다 방 회장님 지시하면서 에너지 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돈을 뚝 떼서 이렇게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인센티브는 못한망정 이 부지를 제공해내라. 그리고 연구는 안 보십시오. 우리 양성자 가속기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커피숍이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업 100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유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이 온다는 데 대해서는 경주 시민들이 좀 믿음이 덜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미흡한 사실이고요. 원자력 연구단지는 미래 먹거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네, 대한민국에서 잘 가장 알겠습니다. 핫한 지역이 될 거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SMR 국내 소형 모듈 이거를 지사님께서 경주시장님과 007 군사작전하다시피해서 유치했다. 보도자료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다 연구는 들어왔는데 그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지에 실증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실증센터, 실증로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증센터 로 하나는 지금 대덕 연구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라 해서 그렇게 좀 위험하다, 안전성이 없다 이런데 원자력 자체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한 2번의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는 관리가 잘못돼서 그러고요. 그래서 원자력 실증센터가 들어오면은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한 6천억 가까이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사님, 우리가 원자력 연구원 SMR 만드는 연구를 하는 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지인들한테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활용성이 있는지 실험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게 예. 실증센터 맞죠? 예. 그럼 이 실증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대덕 연구단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규가 없는 데 만들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정로는 인허가 절차 위험도 및 안전도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없고 또 부서 회시도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원전의 연구에 대해서는 했지 실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발하는 거는 현재 원자로의 크기의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제일 지금 크기는 원자로 도움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크기가 지금 내 생각에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그 10분의 1 정도로 만들 그렇게. 미국 루스케일이 만드는 건 몇 분의 몇입니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게 미국에는 정말 초소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130분의 1이거든요. 우리 도움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10분의 1은 이게 작다고 느낌이 좀 들어요. 그 10분의 1은 마력수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덩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지 크기를 10분의 1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0분의 1짜리 만들 수 있고요. 그보다 적은 소형 원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 그것은 알고 학자마다 다른데 네. 우리 연구원들은 한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예. 허가를 득하고 상용화는 2030년 내지 2035년이 가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또 지원사업비에서 연간 한 230억이 경수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은 주변 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연관기업이 지금 몇 개나 들어옵니까? 이게 이제 이건 연구원이고요.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면은 자원세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원 사업도 하는데 이 쉽게 하면 대덕단지 같은 연구원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인센티브 우리가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원들이 박사학급만 1000명이 오고요. 서울대학 연구소도 또 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다 합치면 앞으로 자기들 1000명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소도 오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증센터는 이런 게 들어오면 계속 2조 내지 3조가 투입되는데 지방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라 무슨 공원 사업을 해라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창한 연구원이 들어오니까 지금인데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자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주권 주거단지를 감포해달라. 그 다음에 감포 단지 매각한 헐값의 주민들은 매각을 했는데 매수 연내 줬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몇 배인가요?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면서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 매각 금액을 다시 우리 그 일대에 재투자라 이런 얘기를 있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용역기관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관광공사 보고 그 지역에 관광개발 좀 해라 하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관광공사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사업을 좀 더 펼치라 하는 건 제가 관광공사와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간포에는 또 연안한 생격을 하면 크루즈 정도 들어오고 또 마리나도 생기고 또 캠핑장도 생기고 그 일대가 정말 관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구원이 들어와서 지역이 보탬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어떤 걸 개발하자 하면은 관광공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가보안시설 가학급이잖아요. 원자력하고 원자력연구원이 국가보안시설 가학급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인해가지고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신부문이 계속 주민 갈등은 많잖아요. 민원이 갈등도 많고 사소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큰 대형상은 안 나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고준이 예. 안반 1등급 500m 지하에 처분돼야 되는데 예. 지금 처분당도 어떻게든 로드맵도 없고 해서 지상은 저장고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넥스트를 예.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원전은 또 고준이는 반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원자력 산업은 유한합니다. 무한하도 좋은데 유한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2025년 에페에 정상회 경주 유치할 때도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또 인접한 우리 구미, 포항, 울산 이 도시의 경제 성장을 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라천년 수도 2000년 고도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관광으로 세계에 빛나길 기대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팩을 유치하면은 경주가 세계 아시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유력하고 좋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사님 한 말씀 더 되고요. 일단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해 주시고. 네. 교육감님, 작년 5월에 공약위원회 잘하셔가지고 최고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50개 공약 사업 중에 그래도 다른 시골에 안 하는 거 내게 한두 개 있다. 말씀해 주시죠. 여력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독도 교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립독도학교를 만들어서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의 학생들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원래 독도 교육 올림픽도 우리가 일본 네. 도쿄 올림픽에 잘 대응해서 알겠습니다. 예, 독도 관련해서는 소리를 찾아보니까 경상북도가 아니어도 30개 시군이 독도 관련 이런 교육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막연하게 하루 빨리 되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도지사님 공약 내용에 그 남북 통일에 대비한 그런 그 공약들이 사실 없거든요. 왜 의원님은 제가 언제쯤 되실?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전 북한 공무원인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 통일이 머지않았다. 20년 후쯤 되면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교육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통일 교육은 교육 과정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의 특성하고 또 마이스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공약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약에 그 타이틀이 좀 없더라고요. 특성화고는 우리가 전국 1등입니다. 1등인데 공약 예. 내용에 특성화를 어떻게 더 잘하겠다 이런 그 공약이 안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산업소의 연계 직업 진로 능력 개발 네. 교육 지원이라고 사실 그 네. 부분이 있고 특성화 교육은 우리가 지난 경기 대회를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취업률이 전국에서 1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고등학교 4,500명 중에 다시 또 중학교 졸업생이 8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이스터라든지 선취업을 하고 후 진학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정말 요즘 취업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또 취업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돈을 모으면서 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비전이 따뜻한 경북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에 대해 가지고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서로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도로서 가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자로
바꿔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학업 중단이 5년 새에 8,299명이고요. 또 학교 폭력이 6,751명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저렇게 감소를 하는데 학업 중단과 폭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그 학업 중단의 그 사유별로 분류를 해보면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은 지금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중학생은 해외 이민 가고 유학 가는 그런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고등학생들은 기타 사유가 많은데 공부하다가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있고, 부적응으로는 20%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따뜻하게 모두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비전을 하고 가신다면 이런 숫자들이 좀 줄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도 학업 숙려제를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난치병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학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난치병 학생들이 이렇게 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병들이 되고 또 결석을 또 자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병원 학교를 가죠. 예.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관리와 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치병 학생 돕기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시행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에 188억의 그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 저기 예. 보시면 성금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0이거든요. 제로입니다. 예, 성금 순수한 성금입니다. 예. 편성이 안 되고 제로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타시도 조례 13건을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경북도는 순색의 잉여금도 사실 수천억 남겼는데 이 조례에 그래도 이 난치병 학생들을 치료하는 인근 대구시만 해도 조례에 5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또 경남도도 3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그런 금액을 없고 성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도도 조례에 좀 금액을 다른 타시도와 같이 좀 금액을 넣어서 정말 학교 다니다가 청천벽력같이 그런 난치병을 얻어놓은 그런 가정이 좀이라도 위안이 되고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좀 조례에 그런 좀 금액을 넣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천, 3천이 한도인데 우리 경북은 한도가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럼 한 학생에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뭐 최저는 얼마입니까? 최저가 아니고 그럼 7월이는 100%다 지원되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우리 이 교육감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경북도 내 난치병 우리 부모님들은 꼭 새겨주시고 7월이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7월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도 지금 공동모금에서 거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여유가 78억 있기 때문에 난치병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님들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학생 인권은 지금 많이 강조가 됐잖아요. 예. 학생 인권 강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좀 교권이 좀 떨어졌다는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에 교사들이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선도라든지 지도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그래서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신정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 교권이 떨어지게 된 배경 중에는 그 학생들의 이 사고나 행동이 좀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폭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들의 그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법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보다는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교복 선생님들에 대한 보험도 지금 들고 있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그런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올해 초에 보니까 우리 경북도 교육청에서 교권 신장에 대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지원센터라고 있죠. 학교 지원센터. 예,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도의도 있던데요. 이 교육지원센터를 올해 1월 1일자로 그러니까요. 23개 있고, 교육지원청에 네네, 있고 이게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예, 지금 한 10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다른 시도는 좀 안 보이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지원청까지 다 센터가 돼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센터가 또 좋은 일을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 일선의 교사들이 그 센터 활용이라든지 센터 역할에 대해서 좀 홍보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해보면 교육청 온도하고 학교 온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가 좀 늦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최근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82%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에서 6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10일간 했더라고요. 예. 일정표를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학교에 원희민 교사가 파견이 됐는데 그거 학교 지원센터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안 됩니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네. 매달 모여서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앞으로는 아마 다 그렇게 할 걸로 보이죠. 이게요, 원희민 교사가 파견이 되면 선생님을 모시다 안동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해야 되잖아요. 예. 통장 해설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사야 되거든요. 방 얻어가지고 방에 그 살림살이하고 하는데 그거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혜민 교사 생활 절차까지 좀 학교 지원센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45개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업무를 자꾸 발굴해서 선생님들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센터가 목적이 그렇잖아요. 예. 예, 목적이. 목적이 뭐죠? 우리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온전히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만 있도록 그렇게 예. 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취지도 좋하니까 일선에까지 지금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급식입니다. 우리 급식비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거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급식비 네, 말씀. 급식비 지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품비는 이 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네, 지원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1,577억이나 되거든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들이 요즘 급식비를 안 내니까 밥 먹는 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실에서 애들 숫자만큼 음식을 다 해놨는데 애들이 밥 먹으러 잘 안 오니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친환경 농산물비가 377억에 들어가잖아요. 급식비가 1,200억이거든요. 예. 1,577억이 무상급식을 지원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깝다. 그러기 너무 아깝다. 이거 우리 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아마 하나. 학교마다 좀 다를 겁니다. 남학생들은 밥이 부족하고 네, 또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내에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거, 또 학생들끼리 이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뭐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피 학생을 일단 서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발생을 하면 학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야 상담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희롱 그 가해 학생이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앞으로 예선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모아가 했을 경우에 끼리끼리 모이면 또 친해져요. 또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예, 상담을 애들 합니다. 모으지 말고 예. 한 명 바로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아마 다 바로 발생하면 바로 지금 상담을 하지. 네, 좀 그렇게 좀 오늘은 예, 예. 그러니까 일선에 지금 현장에 제가 목소리 듣고 왔거든요. 예, 예. 네, 교육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해양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드 나와주십니다. 어디 쪽이요? 네, 국장님, 우리 경북 5개 시군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데 해안선이 557km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하고 우리 해양 관련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1,946억원입니다. 그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한 4회 정도 돼요. 제가 몇 프로냐 물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전체 우리가 12조 8,595억 중에 네. 해양수산국이 1,946억이잖아요. 네, 프로테이지는 네, 몇 프로나 되죠?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도 프로테이지 말씀해 보십시오. 네, 순위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중 순위는 저도 다 파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5,160억 부산 이래 돼 있거든요. 1.5%입니다. 맞습니까? 1.75%. 7호나 1.5나 뭐가 틀립니까? 지사님, 우리 전체 예산에 해양수산국이 1.7이라네요. 추경까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1.7%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이 편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에 요구를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긴밀히 하셔야죠.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건 아닌데 네. 집행부는 어쨌든 의원님한테 하는 보다는 예산 편성부서에 잘 소통하고 잘 설명하고 또 이 공모사업에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경상도에 연간 폐기물이 한 1만 톤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3,100톤이 수거가 되고 바다에 가라앉는 게 한 2,900톤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 오염된 해양 생태계와 우리 해양 쓰레기를 앞으로 뭐 어떻게 수거하고 정화하는지 거기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게 돼서 이제 6개 사업에 3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해양 정화선도 지금 건조성에 있고 네, 75억 원도 준비하고 75억 원입니다. 170만 톤. 톤이 170만 톤. 네네네. 170톤. 네, 앞으로 또 사업비를 더 늘려서 우리 또 폐허구 적치장이라든지 그런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 우리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꺼졌네, 그죠? 1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도를 확실히 지키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 집 안에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저희들이 쓸고 닦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우리 것입니다. 제주도가 같은 화산섬인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상관왕입니다. 생물학적 보존지역, 또 세계지질공원, 세계 자연유산. 그런데 우리 독도는 이런 등재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또 유네스코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독도에 달 조례가 있는데 이거 검토해 보시고 목적을 좀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여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까? 일본이 이런 다케시마 나를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네, 그 지적을 그래서 국장님 네.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저도 좀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